반갑습니다. 연어TV의 마스터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빼박 성욕이 매우 높은 남자분들 특징이 무엇이 있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남자의 행동을 보아라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성욕이 높은 남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 제가 팩트에 의거해서만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남자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욕이 감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성욕이 가장 넘치는 시기가 10대예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서 남성의 성욕이 조금씩 감퇴를 합니다. 왜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성욕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실제로 호르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도 40대, 50대에 다른 또래에 비해서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랑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30대, 40대 기준으로 해서 남성 호르몬이 훅 떨어지는 분기점이 있다고 해요. 그때 그 분기점이 오면은 남자들 또한 갱년기에 오게 되고 남자가 갱년기에 들어서 무기력증, 우울증이 실제로 오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소리지만 저한테 왔던 내담자 분들 중에서 30대 후반 정도의 갱년기가 와서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보기도 했어요. 이거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실제로 그래요. 갱년기가 진짜 온다고 하죠. 즉 이 말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성욕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성욕이 매우 높게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와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렇다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성욕이 매우 왕성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대체로 탄탄하고 다부진 몸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남성에 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거친 중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온다고 해요. 실제 논문에 의하면은 거친 중량 운동을 거치고 나서 30분 직후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20%까지 올라간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강력한 쇠질은 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많이 올려놓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친 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몸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 다부진 혹은 탄탄한 몸매를 소유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탄탄한 몸매에 다부진 근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반적인 남성에 비해서 성욕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마르고 뚱뚱한 남성들에 비해서 관리가 되어 있는 탄탄한 바디를 소유하신 분들이 성욕이 높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중팔구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체지방률이 10%에서 15% 정도 사이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뚱뚱하게 되면은 체지방률 20% 이상일 때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남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체지방을 높게 보유를 했을 때 되려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남자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만 분비가 되지 않아요. 남성 호르몬 분비가 되지만 항상성, 몸의 중립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남자 또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같이 분비가 되는데 체지방량이 너무 지나치게 증가할수록 에스트로겐 수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성욕이 그에 따라서 떨어진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한 남자들보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남자분들이 성욕이 높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자연적으로 내가 태어나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된 사람일지라도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단 그리고 부족한 수면 시간, 지나친 흡연, 지나친 음주 가무는 그 사람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많이 떨굽니다. 우리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언제 많이 회복이 되냐면은 충분한 수면 시간, 회복 시간을 거친 다음에야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남성 호르몬이 남자의 두 개의 알죠? 파이어 에그에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파이어 에그가 되든 모든 기관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거치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지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음주감으로 인해서 원활한 숙면 시간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이어 에그가 회복이 안 돼서 다음날 남성 호르몬 생성에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성욕이 매우 왕성하신 분들은 적당한 수면 시간, 적당한 운동, 그리고 다음날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음주 가무, 이렇게 건강한 라이프를 보여준다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남자가 잠도 조금 자, 맨날 패스트푸드, 맨날 흡연, 맨날 음주 가무, 이런 분들은 성욕이 없을 뿐더러 높은 확률로 이게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이 관상이란 것도 진짜 무시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여자분들일지라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는 여성분들의 관상을 보시면은 약간 얼굴에서 남성의 형태를 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남자분들을 보더라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원래 높게 나오는 분과 적게 나오는 분의 관상은 약간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꽃미남, 되게 약간 여성성을 띠고 있는 얼굴을 소유한 남성분들, 성형을 한 게 아니라면은 원래 태어나기를 곱상하게 태어나신 분들보다 마초적인 얼굴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빼박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관상을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UFC의 김동현 선수, 요새 예능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분이 실제로 예능에서는 바보같이 나오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매우 강력하게 나오시는 분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드리면은 알리스타 오브레인, 이런 분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고 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얼굴이구나 라고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상한 얼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마초적인 관상을 소유한 분들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욕구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승부욕,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매우 강하신 분들은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들은 상당히 비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남성분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매사에 에너지가 넘치고 매사에 힘이 넘치고 욕심 많고 인생의 열정이 장난 아니고 이런 남자가 있는 반면에 매사에 힘도 없고 맨날 부정적이고 항상 사람이 축 처져 있고 인생 될 대로 되라고 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남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후자에 비해서 전자, 열정이 넘치고 남들을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이렇게 승부욕이나 재물욕이나 명예욕이 엄청 강하신 분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 남성 호르몬이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내면의 열정을 많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성격에서 남성성을 담당하거든요. 일례로 제가 운동하는 친구를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이 친구가 엄청 말랐던 시절에 딱 봐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매우 낮던 시절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냐면은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얘가 벨을 누르지 않은 거야. 벨을 누르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아저씨 내려야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그 말을 못해요. 엄청 소극적인 친구라서 아저씨 내려야 돼요 잠깐만요! 이 말을 못하고 꼭 다음 역에 가서 내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헬창이 되고 나서 성격이 진짜 180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딱히 성격을 개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니까 내면적인 남성성이 도드라지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적 특징에서 남성 호르몬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욕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5대 욕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욕구를 죄악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것을 내가 꼭꼭 숨겨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욕은 진짜 건강한 건데 제가 여기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건강한 성욕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상한 데에 성욕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해소를 할 뿐더러 합법적으로 내 능력으로 성욕을 해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한 업소를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찌르면서 껄떡거리면서
성욕을 푸는 분들은 절대 남성 호르몬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활하고 간사하고 그냥 잘못된 이성 혹은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내 대장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간신배한테 저 사람은 사내 대장부다 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간신배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논리적 근거에 의거해서 성욕이 높은 남자분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연애 봄카페를 가입을 하시면 15만 원 상당의 연애 교환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안녕.